바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언뜻 들었을 때 차별을 금하는 좋은 법안 같지만 법안의 실제 조항들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2조 2항과 3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성애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 평가나 반대가 금지되어 처벌받고 또 개인이 선택하는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에 대한 반대도 금지되어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종교, 사상 등이 포함되므로 기독교의 유일성, 예수만이 구세주를 주장할 수 없고 이단 사이비 종교, 이슬람교의 극단주의적 부분과 공산주의, 주체사상 등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이나 반대 등도 금지되어 처벌받게 되는 역차별 법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의 이와 같은 발언도 감옥행인 거죠. 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대로 대다수 국민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될 수 있겠지만 정신의학자들에 따르면 동성애의 결말은 성중독입니다. 1978년 미국은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미국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 파트너 수를 조사한 결과 지금처럼 집에 컴퓨터, 스마트폰, 이메일이 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28%는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이었고 43%는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스마트폰과 이메일이 발달한 시대는 이 2배의 수인 1000명 혹은 2000명이 될 거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겠죠. 사랑이라고 존중해달라고 하지만 이것이 진정 사랑일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성적 취향에 대한 강제적인 존중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언급하는 성적 취향, 성적 지향은 사람 간의 동성애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람과 짐승 간의 성관계도 존중해야 할 사회를 불러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단체 수간을 3월 14일 평택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광고네요. 단체 수간은 장소를 빌린 다음에 동물을 풀어놓고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짐승 간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음행을 벌이는 단체 행사를 뜻합니다. 1929년 독일의 시민들은 동성애는 문제가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역시나 법의 형법성 원리 때문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취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법이 1929년 같은 해에 통과됐고 그 법이 생기자마자 독일 전역에 사람과 동물이 성관계를 맺는 동물 매춘업소가 합법적으로 우후죽순 생기게 된 실제적인 독일 국가의 사례입니다. 3개월 동안 독일의 동물 매춘업소에서 근무하다 죽은 개의 실제 사진입니다. 항문 생식기가 터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개들의 공격성을 방지하기 위해 개들의 앞발을 쇠사슬로 털이 빠질 때까지 묶어둔 흔적인데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존중해줘야 하는 성적 취향인가요? 동물을 학대하면서까지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자들의 성적 취향을 반대의 의견도 내지 못하고 존중해야 할 날이 우리나라에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더 큰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아동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 성애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수간 처벌법이 존재합니다. 즉, 동성애는 자유지만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생긴 이후에는 의외의 사연이 있습니다.
케네스 피니언이라는 백인 동성애자 남성이 더 큰 동성애 성적 쾌락을 느낄 목적으로 남자 말이랑 동성애를 하다가 그의 장기가 터져 죽게 됩니다. 이런 케네스 피니언의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동성애와 동물 성애 간의 밀접한 관계를 깨닫고 미국 검찰을 총동원하여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게 되는데 그들은 동물 성애를 뛰어넘는 더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과 성관계를 맺은 남자들을 추적해본 결과 다수가 아동 성폭행을 가한 아동 성애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수간처벌법은 아동 성폭행을 예방할 목적으로 생긴 것이었으며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미국 정신의학자들과 일반 국민들은 동성애, 수간, 그리고 아동 성애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는 시내 전봇대에 빈번하게 붙어있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SM 섭구암, 바텀 섭구암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SM은 Sadist Masochist의 줄임말로 동성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아프게 해야만 만족하는 동성애자들을 뜻합니다. 섭은 Submission의 줄임말로 노역하다를 의미하고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를 할 때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틱톡 8780 연락수단뿐만 아닌 본인의 신분까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맨 하단에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 이 남자 동성애자도 역시 어린 남자를 찾고 있는데 이 노란 광고지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초등학교에서 불과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찍힌 것입니다. 이런 전단지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초등학교 인근에 버젓이 있는데 만약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된다면 이 전단지를 반대한다라고 학부모가 외쳐도 틱톡 아이디 8780의 성적 취향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 전단지를 반대한 학부형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 안에서도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사이트에 15사단 나랑 동성애할 사람 나와 라는 글들이 군대 내 초급 간부부터 장교, 부사관, 삼성 장군 운전병, 그리고 사령부까지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리터리 게이 파티, 즉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5명으로부터 공동 주체가 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군형법 92조 6항, 즉 군인들 간의 학문성교 시 처벌을 가하는 군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동성애, 동물성애자, 아동성애자, 그리고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 즉 기계성애자와 네크로필리아, 시체성애자들의 성적 취향과 성소수자로서의 인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회 앞에 나가서 또 온 국민이 광화문 일대에 나가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자 하는 제21대 국회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는요, 절대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GWS 최첨단 유전자 조사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조사했을 때 절대로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가 서울대 강의 때 자신이 동성애자가 된 사연을 동아일보에서 실제로 낸 신문 기사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마을에 살던 성인 동성애자로부터 동성 성폭행을 당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강의 때 밝혔습니다. 동성애는 100% 후천되는 것이며 학습되는 것입니다. 홍석천 씨와 같이 이렇게 어린 시절 동성애 성접촉을 당했다든지 동성애 음란물을 본 경우에 뇌가 학습 효과를 일으켜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진보 교육자들은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라 그저 성적 취향이 특별한 것이다 라는 동성애 지지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교육해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비판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교육받은 대로, 강의받은 대로 동성애에 그리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채 성장하게 되고 결국 그중 일부는 동성애에 빠져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동성애 옹호 문화로 인해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은 무려 2,500%나 초과했습니다. 이런 동성 간의 학문 선교로 인해 발생하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모든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인데 국가가 90%를 감당하고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병원에 내지만 그 60만 원짜리 병원 영수증을 보건소에다 보여주면 60만 원이 바로 현찰로 환불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약값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비부터 일반 간병사 일당의 2배나 되는 에이즈 간병사 고용비, 또 매달 집으로 배달되는 반찬과 구호용품, 그리고 심지어 만일 제주도의 에이즈 환자가 본인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싶다 한다면 매달 드는 왕복 비행기값 역시 100% 국민 세금으로 전액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이 부담한 사회적 비용이 2013년도에 드디어 4조를 초과했고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포함하면 2018년도에는 8조를 초과했습니다. 이 추세로 그들은 현재 지속적으로 국가에게 성소수자라는 이름과 동성애 인권이라는 타이틀로 우리의 노후를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였던 아프리카 우간다는 무세베리 대통령이 되면서 망해가는 나라를 살릴 동성애 처벌법을 강화시키자 우간다의 60%였던 에이즈 환자의 수가 고작 4%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법은 한 국가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손자, 손녀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자기 자녀가 학교를 2주 더 쉬게 되었다며 온갖 욕설을 퍼붓는 부모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00만 명의 국민들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폭우와 코로나의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낸 것은 결국 여러분의 자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자라는 크리스천들, 코로나의 공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보다 수천 명이 넘나드는 지하철과 회사들은 단속하지 않고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라는 프레임을 씌워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정부의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무력한 크리스천들. 나가서 눈이 오든 폭우가 쏟든 아직까지도 기도하며 뭉치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그들에게 사탄을 숭배하는 이단의 추종자들이라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는 대한민국만 빼고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한
최첨단 디지털 범죄,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집회였고 지난 15년 동안 25%도 아닌 250%도 아닌 2,500%나 초과된 대한민국의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에 대한 전 국민 호소였고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아닌 공산당 중국과 손을 잡은 현 정부에 대한 대국민 저항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나가서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싸우는 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현 정권입니까? 아니면 제21대 국회의원들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는 특정 집단의 모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한 주권을 행사한 전 국민 대회였습니다. 한 국가를 살리는 것은 국가의 통치 권력이 아닌 그 나라 국민들의 주권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권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지금이 여러분의 주권을 사용할 때입니다.